처음에 이제 우리 사유리 씨 얘기를 하셨었잖아요. 사유리 씨가 지금 이제 아들을 낳았다 하더라고요. 어떻게 보시나요? 저는 이 언론에서 나는 심지어 이 배현진 의원까지도 그러게요. 찬양을 하잖아. 진중권이도 또 어마어마하게 찬양을 하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전에 허수경 씨 이후에 뭐 10년 전 만에 벌어진 일인데 이제 그 뒤로도 상당히 많은 좀 문화나 법제도가 좀 많이 바뀌었고 이게 그냥 막 용기 있다 찬양할 거린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사안이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거를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가 오늘 제가 부랴부랴 막 이제 옛날 기사를 찾아보니까 자꾸 무슨 마치 선진국에서는 이게 아주 당연시 된 것처럼 좀 떠들어요.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. 선진국 내에서 허용만 돼 있지 실제로 비혼모가 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. 자발적으로 비혼모 되는 거는. 그러니까 왜 어려운가 보니까 일단은 정자를 기증하는 남자 입장에서 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내 정자를 받은 여성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을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사람 의견이 반영돼서 위원회가 있어서 최소한 이제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 비혼모만 이게 가능하다 보니까 그건 상류층 여성일 수밖에 없잖아요. 이른바 골드 칼라. 그리고 이 사람만 동의돼서 되는 게 또 아니야. 이 여성의 가족이 또 다 동의가 돼야 돼. 어머니, 아버지가. 왜? 애를 혼자 키우기 어려우니까. 그런 사람 몇 명을 했겠어, 그런 가정이. 그리고 이제 이 정도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, 그러니까 비혼모가 될 수 있는 선택을 받으려면은 직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골드 칼라가 좀 돼야 되는데, 그럼 지금까지 독신으로 살 때는, 아, 일이 좋아서 저 여자 저렇게 하는 문화가 이해가 되는데, 비혼모 딱 되는 순간에, 어떤 정치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위험인물로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비혼모가 많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사례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 나 이번에 이 비혼모를 찬성하는 의사가 인터뷰하는데 제가 가장 원래 궁금했던 거는 비혼모를 둔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이제 커나가면서 나는 애초에 생부가 그냥 삭제된 아이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을 때 어떨까 이제 그건데 그런 사례가 없다 그래서 보니까 사례가 있을 수가 없어. 너무 적으니까. 너무 적어서. 그리고 일단은 굉장히 좀 부유층이 하는 행태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 이제 그 의사분이 그냥 일반 부부보다도 그 아이는 더 큰 물질적 혜택을 많이 받고 자라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. 물론 아주 소수지만은 그래서 지금 없다는 건데 만약에 가다가 또 망할 수가 있잖아 집이 키우다가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성인 됐을 때 누가 내 아버지를 삭제하고 애를 낳냐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했을 때 사례가 없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아직까지 안 간 거예요.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거죠. 예, 이게 엄청 많은데 소지는 워낙 소수고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안 나온 거지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.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딱 사건을 접했을 때 제일 처음 들었던 게 결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이 출산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한테는 아버지가 없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게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분명 거기서 오는 커다란 문제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그 같은데. 입양을 이제 아직도 한국이 입양을 많이 보내는데 아니 그런 사례 한두 번이에요. 프랑스나 뭐 노르웨이 이런 데 입양 갔다가 아버지 어머니 찾겠다고 온 사례가 얼마나 많냐고 그게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생부생모라는 거는 자기의 이 생명의 뿌리여서 이게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데 차라리 입양 간 애들은 찾을 수가 있어. 이제 요즘에는 이 정확하게 그 생부생모를 적어주지 않으면 입양이 안 돼요. 그렇죠. 나중에 애들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넌 아버지를 찾으면 안 되게끔 돼. 비공개로 하는 거잖아요. 아버지도 아버지도 알려고 하면 안 되고 아이인 너도 아버지 알면 안 돼. 이거 누가 정했냐고 그 아이가 난리 쳤을 때 누가 걔한테 설명할 거야? 한마디로 걔 양아치 아버지가 술주정뱅에서 어머니 때려서 이혼했다 이거야. 그 아버지는 찾을 수 있잖아 얘가 어쨌든. 그렇죠. 그리고 입양가래를 찾을 수 있잖아. 근데 상류층에서 나온 얘만 넌 아버지 절대 찾을 수 없는 놈이야. 이거 감당하겠어요? 누가 결정했어? 저는 만약에 저를 생각해봤는데 내가 이런 꼴 당했다? 내가 이런 꼴 당했으면요 당연히 이제 이 정도 되면 내가 어머니 불러서 따져 물어서 꼭 그렇게 결혼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됐냐. 차라리 힘들면 결혼하다가 이혼했으면 괜찮은데 왜 내가 아버지를 못 찾게 당신 만들어놨냐 이렇게 분명할 거고 당연히 저는 정부에 소송 들어가요.
정보공개 청구성들어가. 누가 내 아버지 못 찾게 만들었냐.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하고 국가에 대한 손배 청구 들어갈 거예요. 그럼 누구 한 명이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누가 말릴 겁니까? 페미니스트들이 만들 거예요? 너는 어차피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아버지 찾지 마. 이거 누가 얘한테 설명할 거냐고요. 왜 여성운동단체들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? 조용하던데? 조용한 게 아니고 여성운동의 오랜 꿈이 남성 없이 아이를 갖는 거예요. 이게 여성운동가의 오랜 꿈이에요 이게. 참 이게 앞으로 보나마나 분명히 많은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낙태하고 다 연결되는 문제인데 여성운동가들은 여성의 결정권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내 아이 내가 지울게 뭐가 문제나 나오는 거고 이걸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아이도 결정권이 있다. 네 배에 있다고 이 아이의 생명을 뺏을 권리가 없다. 이렇게 붙은 거 아닙니까?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내 아이 아버지 새끼고 내가 마음대로 낳고 키울게. 그럼 이 아이가 나한테 사전에 허락 받았냐 아버지 없이 하는 거를 아이의 결정권을 우선하느냐 여성의 결정권을 우선하느냐에 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.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제?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례가 없다 그러는데 나는 없을 수도 없다고 보고 뭐 은폐할 수 있다고 봐요. 이 전체적인 이제 세계 언론이 다 이 좌익들이 장악했으니까.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구 한 명이 나같이 국가에 소송을 걸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죠. 이게 사실 이게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냥 이슈거리로 터진 기사일 뿐이었는데 따지고 보면 정말 커다란 문제들 지금 내포하고 있는 문제잖아요.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우리가 허가하고 안 하고 떠나서 이제 미국이나 뭐 스웨덴이나 여기서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.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아무리 찾겠다. 그리고 내가 말했지만 이게 만약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민사 소송이 장난이 아닌데 뭐 한 조 단위 소송 건다 정부에 돈벌이 위해서도 나올 수 있어.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사회적 합의를 돼가지고 야 아버지를 못 찾게 국가가 망한 거는 엄청난 범죄다 이러면 뭐 조 단위 소송 가능한데 이건 100%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. 그럴 때 어느 국가의 법원이 얘는 절대 아버지 찾을 수 없다라고 두들길 수 있을까?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찾아도 된다고 두들기는 순간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러면은 이제 자 생물을 공개하고 비혼모 하자 이렇게 가는 거지.